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8살 아들이 있는 주부예요. 시댁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지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시어머니 건강도 챙기고 아이 교육에도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혼자서 모든 걸 관리하시기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상가 임대료도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시고 각종 업무도 많으신데 68세 연세에 혼자 다 하시려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인 제가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안 관리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업무까지 제가 맡아서 해드리겠다고요. 시어머니 부담도 덜어드리고 저도 미리 배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 교육 문제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영어, 태권도, 피아노 정도는 기본으로 배워야 하는데 남편 월급 350만 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을 텐데요. 친정 부모님도 걱정이에요. 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데 요즘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시고 시어머니는 매달 500만 원씩 받으시니까 여유로우시지만 친정 부모님은 정말 힘드세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시어머니도 저희를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의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매달 가계부를 정리할 때면 한숨이 나와요. 남편 월급이 350만 원인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쓸 돈이 부족하거든요. 시어머니가 기본적인 생활비는 내주시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필요한 돈들이 있잖아요. 특히 민준이 교육비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영어학원만 50만 원 내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태권도, 피아노, 미술까지 다 배우고 있어요. 우리 아이만 뒤처지게 할 수는 없는데 더 보내려면 돈이 어디 있어요? 친구들 만나면 더 우울해져요. 다들 아이 교육에 월 200만 원은 기본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아이 하나에 300만 원도 쓴다면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달 상가 임대료로 500만 원씩 받으세요. 1층 편의점에서 100만 원, 2층 사무실에서 150만 원, 3층 헬스장에서 250만 원까지 합치면 정확히 500만 원이거든요. 재산세나 건물 보수비 빼고도 우리보다 훨씬 여유로우실 거예요. 친정 부모님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 다니시다가 정년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셨거든요. 지금은 국민연금 받아서 겨우 생활하고 계세요. 그 모습 보면 너무 안쓰러워서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형편으로는 힘들어요. 우리는 시댁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시고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이서 연금으로만 생활하세요. 이런 차이를 보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친정 부모님께도 용돈 드릴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시어머니 방에 가끔 들어가면 통장이 여러 개 보여요. 정기적금도 여러 개 들어놓으셨고 보험도 많이 가입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해요. 저렇게 여유가 있으시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야 할까 하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나쁘신 분은 아니에요. 집도 편하게 살게 해주시고 기본적인 생활비도 다 내주세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요즘 세상에 아이 키우려면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남편한테 이야기해봐도 소용없어요.
너무 소극적이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뭔가 부탁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말하면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지세요. 평소에는 자상하신데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갑자기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뭔가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서운해요. 저는 그냥 가족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실까 싶어서요. 월 500만 원 버시는 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생활이 훨씬 나아질 텐데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느끼는 게 정말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상하고 다정하신데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선을 확실히 그으시거든요. 우리가 부양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민준이 학원 끝나고 집에 올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여러 개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영어 학원 하나뿐이거든요. 아이가 뭔가 부족해 보일까봐 걱정돼요. 동네 마트에서 장볼 때도 주눅이 들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카트에 좋은 것들 가득 담고 다니는데 저는 항상 계산하면서 사야 하거든요. 시어머니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눈치가 보여요. 가끔 시어머니가 민준이한테 큰 선물을 사주실 때가 있어요. 비싼 장난감이나 옷 같은 거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저런 돈으로 학원비를 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일회성 선물은 하시면서도 정기적인 지출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매달 나가는 교육비 같은 건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런 모습 보면 답답해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시댁이 부자라고 시어머니가 상가 임대료로 돈 많이 버신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정작 저희한테는 그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집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과 기본 생활비 정도만요. 다른 시댁 이야기 들으면 더 부러워져요. 어떤 친구는 시어머니가 아이 교육비 다 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학원비는 물론이고 과외비까지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시어머니는 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가 나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민준이 교육 문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따라잡기 어려워요. 남편과 이야기할 때마다 답답해요.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리자고 하면 항상 시기를 보자고 하거나 눈치를 보자고 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아이만 계속 뒤처지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시어머니 말씀도 잘 들어드리고요.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속상해요. 요즘에는 제가 직접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심스럽게, 자연스럽게요.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싶거든요. 시어머니도 민준이 할머니시니까 손자가 뒤처지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접근해 보려고 해요. 할머니로서 손자 교육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 이야기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도와달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형편이 어렵다는 건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서로 도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도 우리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릴 테니까요. 집안일도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시어머니가 불편해하시는 일이 있으면 제가 나서서 해드려야겠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도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민준이 미래가 중요해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투자하겠어요?
아이가 클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지금부터 제대로 교육시켜 놓으면 나중에 시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다른 자식들은 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데 저만 못 드리는 게 마음에 걸려요. 시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요. 월 500만 원 버시는 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시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 있을 테고요. 남편과 둘이서 있을 때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민준이가 잠든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쌓여있던 답답함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집은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아들인 남편이 상속받을 거고, 그럼 결국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처음에는 그런 말하기 이르다면서 머뭇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이제 68세인데 언제까지 혼자서 모든 걸 관리하실 수 있겠어요? 상가 관리도 그렇고 각종 세금 처리나 계약 업무 같은 것들도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수록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럼 결국 피해는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설명했어요. 지금부터 조금씩 개입해서 도와드리는 게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좋다고요. 갑자기 모든 걸 넘겨받으면 우리도 힘들고 시어머니도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게 당연히 아들 몫이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혼자 키운 재산이긴 하지만 결국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모은 거고 손자를 위한 거기도 하고요. 다른 집들 보면 다 그래요. 부모님이 연세 드시면 자연스럽게 자식이 재산 관리를 맡아서 해요. 우리만 유독 이상하게 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시어머니는 그렇게 경계하실까 싶어요. 남편이 그래도 엄마 기분 나빠하실까봐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도 속으로는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관리할 게 많아지는데 우리가 도와드리면 오히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 시어머니를 보면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으세요. 상가 관리하러 다니실 때도 피곤해 하시는 것 같고 서류 정리하실 때도 자주 한숨을 쉬시거든요. 분명히 혼자 하기 벅차다고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리는 게 효도 아닐까요? 시어머니 혼자 끙끙대면서 고생하시게 놔두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짊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 30대 후반이고 민준이도 키워야 하고 앞으로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언제까지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살 거냐고요. 좀 더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매달 500만 원씩 받으시는 거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350만 원으로 빠듯하게 사는데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뭘 하시는 걸까요? 저축만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돈이 언젠가는 다 우리 것이 될 텐데 말이에요. 물론 시어머니 돈이니까 어떻게 쓰시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도 있고 민준이 교육비 같은 것도 시급한데 조금은 융통성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그래도 조심스럽다고 하길래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접근해 보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 말은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아들이 직접 나서면 뭔가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며느리인 제가 집안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면 시어머니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로 보일 테니까요. 사실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서 그 많은 걸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도와드리면 시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미리 배울 수 있고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민준이 교육비도 그렇고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싶고 차도 바꾸고 싶어요. 이런 계획들을 세우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남편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시어머니 재산이 언젠가는 우리 것이 될 거라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갑자기 모든 걸 떠맡게 되면 오히려 관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상가 세입자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각종 업무 처리 방법도 미리 알아둬야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건강할 때 차근차근 배워둬야 나중에 문제없이 넘겨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요. 시어머니도 우리도 민준이도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직도 주저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성격상 그런 말하면 오히려 더 경계하실 수도 있다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너무 조심스럽게만 하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당당한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민준이 교육비 문제부터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접근 방법인 것 같거든요. 할머니로서 손자 교육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집안일 도와드리겠다는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며느리인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말이에요.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냐고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주눅 들어 살 거냐고요. 우리도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들이고 며느리인데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시어머니도 나중에는 우리가 돌봐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리부터 서로 의논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모든 걸 떠안게 되면 시어머니도 우리도 힘들어질 거예요. 결국 남편도 제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더라고요. 다만 접근 방식을 조심스럽게 하자고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하자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무작정 밀어붙이는 건 좋지 않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도 이 집의 구성원이고 미래를 계획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화합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시어머니도 우리도 민준이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말이에요. 드디어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기회가 왔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거든요. 평소보다 시어머니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 교육 문제부터 자연스럽게 꺼내봤어요. 요즘 다른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 우리 민준이는 어떤지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도 손자 이야기라서 그런지 관심 있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영어학원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은 좋긴 한데 좀 더 수준 높은 곳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아이들은 이미 원어민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우리 민준이만 뒤처질까봐 걱정된다고요.
시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영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워야 나중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쩍 학원비 이야기를 꺼냈어요. 좋은 영어 학원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든다고, 지금 다니는 곳보다 30만 원 더 비싸긴 하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80만 원이라고 하시면서 좀 비싸다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지금 아껴봤자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간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영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태권도도 배우고 피아노도 치고 미술도 해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태권도는 남자아이니까 꼭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몸도 튼튼해지고 정신력도 기를 수 있다고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들긴 하지만 민준이 체력이 약한 편이라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피아노는 두뇌 발달에 좋다고 했어요.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뇌 발달을 촉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술적 감성도 기를 수 있어서 요즘 부모들이 많이 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다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계산해서 말씀드렸어요. 영어 80만 원, 태권도 20만 원, 피아노 20만, 미술 30만 원에서 총 150만 원 정도 든다고요. 150만 원이라는 금액에 시어머니가 좀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다고, 요즘 교육비가 다 이 정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아이를 위한 일이라면 시어머니도 기꺼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민준이는 시어머니에게 유일한 손자이고 할머니로서 손자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잠시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설득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투자하겠냐고, 아이가 클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제대로 기초를 닦아놔야 나중에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민준이를 불러왔어요. 할머니 앞에서 아이가 직접 말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한테 미리 말해뒀어요. 할머니께 영어 더 배우고 싶다고, 태권도도 하고 싶다고 말하라고요. 민준이가 순진하게 말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영어학원 다니는데 자기만 못 간다고, 태권도도 배워서 강해지고 싶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민준이 말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민준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생각해 달라고 했어요. 동네에서 할머니들 만나실 때 손자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민준이가 여러 가지 배우면서 잘하게 되면 시어머니도 더 자랑스러우실 거라고 말이에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손자가 이것저것 배운다고 자랑하는데 시어머니만 할 말이 없으시면 체면이 서지 않으실 거라고 했어요. 요즘은 아이 교육이 집안의 체면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15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일단 영어학원부터 시작해 보자고, 그것만 해도 민준이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일단 하나 승낙받으면 나머지도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어학원 효과를 보시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요청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께 강조했어요.
이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민준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이에요. 지금 150만 원 쓰는 게 아까워서 안 하면 나중에 몇 배의 돈을 써도 따라잡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도 했어요. 요즘 좋은 대학 가려면 어릴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특히 영어는 필수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면 시어머니도 뿌듯하실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월 500만 원씩 받으시는데 1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으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손자 교육비로 그 정도는 기본으로 쓰신다고, 시어머니만 유독 인색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인색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돌려서 표현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워낙 아끼는 성향이셔서 그렇지, 손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투자하실 분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민준이도 옆에서 계속 부탁했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다고, 할머니만 믿는다고 하면서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민준이를 보시면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교육만큼은 아끼면 안 된다고, 특히 손자 교육은 더욱 그렇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도 어머니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처지도 하소연했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도 민준이한테 다 해주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고민이 되신다고 하시길래 저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고, 다만 민준이 마음만은 상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속으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알거든요. 결국에는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손자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투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육비를 대주시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요청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일단 선례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시어머니께서 민준이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투자해 주시면 저희 가족도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큰 도움도 요청할 수 있을 테고요. 무엇보다 민준이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를 위한 거거든요. 시어머니도 할머니로서 손자 교육에 책임감을 느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세상에 할머니들이 손자 교육비 안 대주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들 기본으로 해주시는 건데 우리만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시어머니도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동네 부녀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함께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혼자 가시는데 이번에는 며느리도 소개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동네 분들 앞에서 우리 집 상황을 알리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여유로우신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까 10여 명의 부인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다들 나이가 비슷하시고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소개해 주시니까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인사나 안부 이야기를 했어요. 날씨가 어떻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런 평범한 대화였죠. 그런데 점점 각자 집안 이야기로 넘어가더라고요. 누구는 아들이 승진했다. 누구는 딸이 좋은데 취직했다. 이런 식으로 자랑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산다는 걸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는 시어머님 상가 임대료로 편하게 살고 있다고요.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니까 경제적으로는 여유롭다고 말했어요. 다른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상가 임대료가 500만 원이나 된다면서 정말 부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뿌듯했어요.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1층이 편의점, 2층이 사무실, 3층이 헬스장인데 다 임대를 주고 계신다고요. 특히 헬스장은 요즘 인기가 좋아서 임대료도 높다고 덧붙였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좀 어색한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도 동네 분들 앞에서 체면이 서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누군가 민준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이가 몇 살인지 뭘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요. 이때다 싶어서 민준이 교육에 대해서도 자랑했어요. 영어학원, 태권도, 피아노, 미술까지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도 민준이 교육에는 아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자 한 분이 그럼 교육비가 얼마나 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든다고 다른 집 아이들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분들이 정말 부러워하시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손주 교육비까지 다 대주신다니 얼마나 좋으냐고 며느리가 복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계속 자랑했어요.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정말 예뻐하셔서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해 주신다고요. 할머니로서 손자가 뒤처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도 강조했어요. 며느리인 저를 정말 잘 대해주시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이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어요. 속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로서 위신을 세우는 게 결국 집안 체면을 세우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혼자서는 이런 자랑을 직접 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며느리인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시어머니를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이렇게 효심이 깊고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니 복이 많으시다고 하면서요. 시어머니도 그런 말씀들 들으시면서 나쁘지 않은 표정이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 집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혼자 모든 걸 관리하시기 힘드시니까 제가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이면서요. 그러자 한 분이 정말 훌륭한 며느리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관심도 없는데 저처럼 적극적으로 모시는 며느리는 드물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앞으로 시어머니 일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동네 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효성스러운 며느리로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앞으로는 제가 더 많은 일을 맡아서 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집안일은 물론이고 각종 관리 업무까지도 며느리인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다른 분들이 정말 감동했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냐고 시어머니가 정말 복이 많으시다고 하시면서요. 그런 반응을 보니까 제 계획이 성공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여론을 제 편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시어머니 일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될 때 동네 분들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미리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좀 조용하셨어요. 혹시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냥 피곤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이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생각해요. 동네 분들에게 우리 집 상황을 제대로 알려드렸고, 제가 얼마나 헌신적인 며느리인지도 보여드렸거든요. 앞으로 제가 시어머니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기실 테고 효성스러운 며느리라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동네 분들이 제 편에서 이해해 주실 거거든요. 시어머니를 정말 잘 모시는 며느리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것도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 체면 때문에라도 시어머니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 같아요. 동네 분들 앞에서 말한 걸 지키려고 하실 거거든요. 오늘 정말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동네 분들의 지지도 얻었고 시어머니에게도 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 같아요. 며느리로서 집안 체면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에요. 시어머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부녀의 모임 이후로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 시어머니께서 민준이 교육비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계속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시면서 미루고 계세요. 이럴 때일수록 남편이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데 정작 남편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저녁에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려 보라고 아들이 나서서 이야기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했거든요. 민준이 교육 문제는 정말 시급한 일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예상대로였어요. 엄마가 싫어할 것 같다면서 망설이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실 거라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했어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눈치만 보는 걸까요? 아들이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엄마한테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민준이는 시어머니 유일한 손자이고 할머니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고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손자 교육비 대주시는데 우리 시어머니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래도 엄마 성격상 돈 이야기를 싫어하신다면서 조심스러워 했어요. 특히 큰 돈이 들어가는 이야기는 더욱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천천히 접근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접근하자고요? 그러는 사이에 다른 아이들은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민준이만 뒤처지게 놔둘 건가요? 남편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지금 민준이 나이가 딱 적기라고 언어 습득이나 예체능 교육은 어릴 때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시작하면 몇 배의 돈을 들여도 따라잡기 어렵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매달 500만 원씩 받으시는 분이 150만 원 정도야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고 오히려 손자를 위해 기꺼이 해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그래도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오해할 수도 있다고 마치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답답했어요. 손자 교육비를 달라는 게 돈을 노리는 건가요? 민준이는 시어머니 손자이기도 한데 할머니가 손자 교육에 투자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눈치만 보고 있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요. 우리도 가족인데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남편이 권리라는 말에 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권리냐고, 엄마 돈인데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한심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시어머니 돌봄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뭐하러 이렇게 사는 거냐고 했어요. 그리고 장래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재산은 언젠가 다 우리가 물려받을 거 아니냐고, 그럼 미리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엄마가 살아계시는데 벌써 유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 이상적인 소리만 하고 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 이야기도 꺼냈어요. 우리 부모님은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계시는데 시어머니는 매달 500만 원씩 받으신다고 했어요. 이런 차이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그래도 각자 형편이 다른 거라고 비교할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민준이 교육 문제는 더욱 그래요. 시어머니도 할머니인데 손자 교육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나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해주시는 일을 우리 시어머니만 안 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나가면 우리만 손해라고요. 시어머니도 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진지하게 고려하실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걱정만 하고 있어요. 엄마가 기분 나빠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저는 좀 더 강하게 말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만 보고 살 거냐고, 우리 아이는 언제까지 뒤처지게 놔둘 거냐고 했어요.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민준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고민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주저하고 있어요. 제가 방법을 제안했어요.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지 말고 민준이 교육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아이가 영어를 더 배우고 싶어 한다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도와주겠다고 나서실 거라고 설명했어요. 할머니로서 손자가 뒤처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으실 테니까요. 남편이 그 정도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거니까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답답했어요. 왜 이런 간단한 일도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남자들은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이고 당당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눈치만 보고 있어요. 저는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도 아들이 나서서 이야기하면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며느리가 말하는 것과 아들이 말하는 것은 무게가 다르거든요. 남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해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께 민준이 교육 문제를 상의해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하지만 일단은 이 정도라도 다행이에요. 남편들이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면 당당하게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아이 교육 문제는 더욱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남편을 설득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가족도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거든요. 남편과 상의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시어머니께서 민준이 교육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셨어요. 계속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시면서 시간만 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아이들은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민준이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마침 민준이 영어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상위 반으로 올라가려면 추가 수업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조급해졌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결정하실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민준이만 계속 뒤처지게 될 거예요. 그때 생각난 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맡겨둔 카드였어요. 응급 상황을 위해서 카드를 하나 주셨거든요. 급한 일이 있을 때 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 급한 상황이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민준이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니까 일단 카드를 사용해서 학원비를 내자고요. 나중에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망설이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쓰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어요. 손자 교육을 위한 건데 시어머니가 싫어하실 리 없다고 오히려 기뻐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응급 상황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요. 시어머니도 손자가 뒤처지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했어요. 결국 남편이 동의했어요. 일단 영어학원 상위 반 수업료부터 카드로 결제하기로 했어요. 8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민준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출이었어요. 첫 번째로 카드를 사용한 후에는 죄책감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민준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 다 우리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이잖아요. 민준이가 영어 실력이 늘면 시어머니도 기뻐하실 거고 할머니로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럼 이 돈이 헛되이 쓰인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투자가 되는 거죠. 한 달 후에 또 상황이 생겼어요. 민준이가 태권도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태권도 배운다면서 자기도 하고 싶다고 계속 졸랐어요. 그런 민준이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려 볼까 생각도 했지만 아직 영어학원 이야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걸 요구하기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카드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태권도는 남자아이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체력도 기르고 정신력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시어머니도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원하실 거라고 말이에요. 이번에는 남편도 별로 망설이지 않더라고요. 이미 한번 사용해 봤으니까 부담이 덜했던 것 같아요. 태권도 학원비 2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 다음 달에는 피아노까지 시작했어요. 민준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피아노 치는 걸 보고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못 해주겠어요? 피아노 학원비 20만 원도 카드로 결제했어요. 이제는 죄책감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어요. 민준이가 영어, 태권도, 피아노까지 배우면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도 부족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준이 교육비가 늘어나니까 다른 지출을 줄여야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친정 부모님께 드릴 용돈도 마련해야 했고요. 친정 부모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항상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딸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씩 카드로 뽑아서 친정에 드렸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은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라도 조금씩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설득했어요. 남편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편찮으시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반대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효도하는 일에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카드 사용 금액이 점점 늘어났어요. 민준이 교육비에 매달 120만 원, 친정 부모님 용돈에 50만 원, 그리고 우리 개인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결국 다 우리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이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민준이 교육도 시어머니를 위한 일이고 친정 부모님 용돈도 가족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매달 500만 원씩 받으시는데 그중 200만 원 정도 쓰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3분의 1 정도니까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이 돈이 헛되이 쓰이는 게 아니라 모두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되고 있어요. 민준이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도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도 이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실제로 잘못된 일도 아니고 모두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시어머니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민준이가 교육 성과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집안일도 다 하고 시어머니 돌봄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집들 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경우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따로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보상받는 거죠. 민준이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영어는 이제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고 태권도에서도 상을 받았어요. 피아노도 재능이 있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결과를 보면 투자한 보람이 있어요. 친정 부모님도 많이 안정되셨어요. 병원비 걱정을 덜하게 되시니까 건강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딸이 도와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결국 모든 게 다 잘 풀린 것 같아요. 민준이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계시고요. 이런 걸 보면 제가 한 일이 옳다는 확신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겠어요. 시어머니께 일일이 허락받고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오히려 부담만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용히 처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가 관리하게 될 돈이잖아요. 미리 좀 사용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으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카드를 사용해 오면서 느낀 건데,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매번 몰래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예 시어머니께 정식으로 관리를 맡겨달라고 요청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민준이도 이제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태권도에서는 상도 받았고, 피아노도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손자가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모셨는지, 민준이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보여드렸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님과 중요한 상의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길래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집안 관리가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상가 관리며 각종 업무 처리며 혼자서 다 하시기에는 부담이 클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안일은 물론이고 복잡한 관리 업무 같은 것도 며느리인 제가 맡아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직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사양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괜찮으셔도 앞으로를 생각하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면 더 복잡해질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이제 68세이시고 상가 관리하시는 것도 예전만큼 쉽지 않으실 거라고요. 세입자들과의 관계나 각종 계약 업무 같은 것들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젊으니까 이런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요즘 세상은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일들도 많아졌고 젊은 사람이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할 거라고 강조했어요. 시어머니가 여전히 망설이시는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했어요. 통장 관리 같은 것도 제가 맡아서 해드릴 수 있다고, 매달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서 보고도 해드리고 필요한 결제도 대신 처리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이게 시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는 거였어요. 어머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편하게 쉬시라고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며느리인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어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하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답답했어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갑자기 아프시거나 하면 누가 이 모든 걸 처리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남편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어요. 결국 며느리인 제가 나서야 할 상황이 올 텐데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시어머니께 강조했어요. 미리 제게 위임해 두시면 편하시잖아요. 복잡한 일들은 제가 다 처리해 드리고 시어머니는 그냥 결과만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어요. 속으로는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가 관리하게 될 일들인데 미리 시작하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거잖아요. 시어머니도 부담을 덜 수 있고 저희도 미리 경험을 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해왔는지 보여드렸잖아요. 민준이 교육도 성공적으로 시켰고 집안일도 잘하고 있고 시어머니 돌봄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신뢰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여전히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세상에는 금융 사기도 많고 복잡한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이 차가워지시더라고요. 자신은 아직 그런 걱정할 나이가 아니라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표현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미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좀 더 부드럽게 접근해서 다시 설득해 봤어요. 시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30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관리해 오신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좀 쉬셔도 된다고 며느리가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을 언급했어요. 민준이 교육도 성공적으로 해냈고 집안일도 꼼꼼하게 하고 있고 시어머니 건강도 잘 챙기고 있다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믿고 맡겨주셔도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여전히 거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괜찮다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부탁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절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거절하셨어요.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조금 실망했어요.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정말 시어머니를 위한 일이고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거든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계속 설득해 나갈 생각이에요.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더 드시면 혼자 하기 어려워질 텐데 그때는 당연히 제가 나서야 할 거거든요. 결국 이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지금 거절하시더라도 언젠가는 받아들이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기회를 찾아서 말씀드려야겠어요. 시어머니가 제 진심을 이해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정말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요.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그 시간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시어머니의 단호한 거절,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셨던 싸늘한 표정까지. 분명히 제가 진심으로 걱정해서 드린 말씀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셨을까 싶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시어머니가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것 자체가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께 관리 업무를 위임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절당했다고 설명했어요. 남편이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건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거든요. 시어머니도 우리 가족도 심지어 민준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시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고마워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민준이를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영어, 태권도,
피아노를 배우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자신감도 생기고 친구들과도 더 잘 어울리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 제가 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알 수 있어요.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씩 도움을 드리면서 많이 안정되셨어요. 병원비 걱정을 덜하게 되시니까 건강도 좋아지셨고 마음도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정작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거절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며느리들 같으면 이런 관심도 안 가질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금방 사라졌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시어머니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셔도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동네 부녀회에서 만난 분들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더욱 확신이 들어요. 다들 제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지 칭찬해 주셨잖아요.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 교육에도 신경 쓴다고 하시면서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일이고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어머니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이유도 이해해요. 3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관리해 오셨으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요즘 시어머니를 보면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으세요. 상가 관리하러 다니실 때도 피곤해 하시는 것 같고 복잡한 일들 처리하실 때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부담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를 지켜보면서 더욱 절실함을 느껴요.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인 제가 나서서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해요.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거부하신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남편이 그래도 엄마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때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물론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고마워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복잡한 일들을 제가 다 처리해 드리면 얼마나 편하실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저희 가족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예요. 언젠가는 모든 걸 물려받게 될 텐데 그때 가서 갑자기 모든 걸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현명한 거죠. 민준이 미래도 생각해야 해요. 아이가 자라면서 더 많은 교육비가 필요할 텐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께 일일이 부탁드리기도 어색하잖아요. 제가 관리를 맡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친정 부모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드실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 그때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시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 가족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민준이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의 싸늘한 표정을 떠올리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확고해졌어요. 난 나쁜 게 아니야. 재산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관리해 드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계속 나아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가족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걱정하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일들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기회를 찾아서 시어머니를 설득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제 진심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관리를 맡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정말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민준이도, 심지어 친정 부모님까지도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해요. 그런 미래를 위해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들을 보면 충분히 신뢰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민준이 교육도 성공적으로 해냈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고 있고, 시어머니 건강도 잘 챙기고 있어요. 이 정도면 관리 능력을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일들이거든요. 그런 진심이 언젠가는 전해질 거라고 믿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보여드릴 거예요.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제 능력을 인정하고 안심하고 모든 걸 맡겨주실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일 같아요. 민준이가 이렇게 많이 발전한 걸 보세요. 영어도 늘고 태권도에서 상도 받고 피아노도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많이 안정되셨어요. 병원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딸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아직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고마워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집안일 다 하고 아이 교육까지 신경 쓰고 심지어 관리 업무까지 맡겠다고 나서는데 다른 며느리들 보세요. 이런 관심도 없잖아요. 사실 가끔 서운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으시는지.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나섰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을 한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